견갑골 크기가 크면 등 근육 발달에 지장이 있나요? 자, 여기서 이제 갑자기 등으로 넘어간다. 우리의 스터디는 목표가 없습니다. 물 흐르듯이 가는 거야, 그냥. 물 흐르듯이 가는 거야. 자, 가슴을 했고, 이제 질문이 견갑골의 크기에 따라서 등 근육 크기에 지장이 줄 수 있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해부학을 공부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견갑골의 크기와의 연관성보다는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의 근육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보통 이제 등 근육 중에서 광배근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광배근을 제가 포커스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광배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은 여기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보이시죠? 견갑골 아래 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갈비뼈에도 파란색이 뭐가 칠해져 있어.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척추랑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건의 형태로. 그리고 흉여근막이라는 데도 연결이 되고 장골이라는 데도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막의 형태, 건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형태예요. 지금 광배근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흉추 7번 장골름, 흉여근막 이렇게, 그리고 하부 제3사 갈비뼈, 그리고 견갑골 하가 여기서 기시를 하고, 정지가 되는 건 상완골의 이두근구, 이두근구 옆에요. 정확히는 이두근구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초보 해부학 책에서는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 해부학 책에는 그냥 제7번 흉추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써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해부학 책을 좀 많이 보다 보면 어떤 책에는 8번, 어떤 책에는 9번, 어떤 책에는 6번에서 시작된다라고 써 있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사람의 몸을 해부를 해보면 광배근처럼 넓은 근육들은 굉장히 광범위한 기시정지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시정지가 모든 인간이 로버트처럼 붙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견갑하각이 안 붙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갈비뼈 같은데 안 붙어 있기도 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전체적인 방향성은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팔에 붙어서 몸통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전체적인 방향성은 같아요. 그래서 해부학을 공부할 때는 그 해부학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100% 믿을 수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100%. 이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큰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어떤 식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근데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해부학 책에 나와 있는 기본 움직임에 따라서 운동을 하는 게 일단은 1차적으로 좋은 거고, 내가 거기서 더 많이 발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견갑골의 크기보다는 이 기시점이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 근육의 성장에 훨씬 더 유리해져요. 견갑골 하각이 안 붙어 있고 갈비뼈에 잘 안 붙어 있는 사람, 이런 그 근육 자체가 견갑골 하각과 갈비뼈에 기시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그 자유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광배근 하부까지 발달시키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거기도 하고, 이제 많은 연구에서 있어요. 우리가 해부학, 보통 구글 같은데 라티시무스 돌시 카데바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시체에서는 이게 안 붙어있고 어떤 시체에서는 붙어있는데, 보디빌딩적으로 풀이하자면 당연히 견갑 하각과 갈비뼈 부분에 안 붙어있는 사람이 광배근의 아랫섬유까지 충분히 이완을 하고 수축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기본이지만 그 외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명확히 이해하는데, 제가 이제 좀 광배근 그 등 근육들에서는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벤치프레스에서 얘기했던 이렇게 안으로 모으는 거, 수평 내전, 안으로 모은 거를 바깥으로 벌리는 게 수평 내전. 여기서 이제 다시 연결이 되는 게 뭐냐? 가슴 운동이 여기서 그대로 연결이 돼요. 수평 내전이 가슴 운동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수평 내전이 되는 범위는 90도가 아니라 안으로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표현을 하면 이게 0도거든요. 0도에서 안으로 더 들어가죠. 그래서 가슴 운동을 할 때 뭐 등 운동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해부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개개인마다 유연성이 다르죠. 개개인마다 가동성이 달라요. 그럼 그 개인에 맞는 가동성의 전 방향을 썼을 때 운동의 효율이 가장 높아요. 근데 벤치프레스 같은 운동은 어떻게 되죠? 벤치프레스 같은 운동은 여기서 우리가 숄더 패킹을 100% 했다고 했을 때, 숄더 패킹 100% 하면은 팔이 90도에서 뒤로 더 들어가요. 유연성 좋은 사람은 이게 더 가. 그러니까 바가 가슴까지만 오는 게 아니라 가슴 뚫고 더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바 때문에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덤벨로 했을 때 최대 신장성 수축 구간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바벨로 했을 때 이게 안 오는 사람들 있어.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게 바가 닿는 게 아니라 떠 있어. 그 사람들은 억지로 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평 외전의 범위가 그만큼이니까. 이해되죠? 그거를 이해하고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굉장히 안전한 트레이닝이 가능해요. 요거는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책에는 각도가 써 있어. 0에서 45도다. 0에서 몇 도다. 이런 식으로 각도가 다 써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회전에 맞는 가동 범위를 우리가 찾고, 그거를 처음에 우리 수업 처음 할 때 움직임 테스트를 하잖아요. FMS라고 하는 펑셔널 무브먼트 시스템, 혹은 펑셔널 무브먼트 스크린이라고도 옛날에 얘기를 했었는데, 퍼스널 트레이닝을 할 때는 가동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도 내가 PT를 봤는데 PT 선생님이 처음에 내 움직임 체크를 안 했어요. 내가 어느 정도 관절이 움직이는지 체크를 안 했어. 그 선생님은 거르는 게 좋아요. 네 몸에 관심이 없다는 거야. 네 몸에 관심 없이 그냥 아이 씨발 오늘 루틴 못 올리지? 아이 족빠지게 돌려야지. 숫자 세고. 이런 트레이너일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움직임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물론 숙달된 사람들은 굳이 FMS까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숙달된 사람들은 움직임의 가동 범위를 보면은 바로 알기 때문에 요 정도 가동성이 나오시는구나 조율을 하긴 하죠. 근데 이왕이면은 하는 게 좋다. 하다 보면은 그게 내가 숙달이 되는 거니까. 뭐하다 일로 하니? 아무튼 경관절이 가지고 있는 그 움직임이 있는 거고, 이거 마무리해야지. 벤치프레스 같은 가슴 운동을 예로 들었을 때 벤치프레스는 뒷구간, 그러니까 0도에서 마이너스 한 20도 더 갔어요. 그 다음에 프레스를 했을 때 구간이 90도가 아니라 보통 한 45도, 60도 그 정도 구간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60도에서 안쪽에 마이너스 구간이 빠져요. 그러니까 0도에서 이 구간이 빠진다고. 그래서 벤치프레스 같은 트레이닝만 계속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나 안쪽 가슴이 비어있어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전체가 없는 거예요. 안쪽 가슴이 없는 게 아니라 끝에도 보면 끝에도 없어, 그 사람은. 그냥 전체적으로 없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벤치프레스 플러스 운동 루틴을 구성할 때 안쪽으로 수축하는 트레이닝을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케이블 크로스오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원암으로 이렇게 프레스하는 거, 안쪽으로 미는 운동, 이런 운동도 요즘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동 범위에 0부터 100까지의 트레이닝을 전부 넣는 게 결국에 운동 루틴을 만드는 방법인 거고, 그 안에는 해부학이 기본으로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이해도가 있으면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각도를 어떤 움직임이 잘 안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때는 그 비어있는 부분을 조금 더 써주게 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